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익을 뭐 거두는 거는 솔직히 아닌 거죠. 근데 역으로 보자면, 근데 왜 이지피엠피는 어쨌든 뭐 엑스포 전문 행사 휴방하거나 메가 이벤트 쪽에서 강자로 어쨌든 부각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데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내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이제 메가 이벤트들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이제 PMP라는 이름이 이 마이스 업계 PM을 키우는 PM으로 조직된 회사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PM이라는 거 자체가 저희 회사가 바라보는 PM은 복합 프로젝트를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합 프로젝트를 하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맞춰서 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회사 처음 모태 때는 10년 전에는 그런 게 저변에 상황이 돼 있지 않았을 때거든요. 조금 더 시장을 좀 앞서 봤던 거고, 앞서 보면서 이제 복합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이제 바라봤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엑스포처럼 이제는 컨벤션도 굉장히 복합화돼 가고 있고, 다른 행사들도 굉장히 이제 복합화, 대규모화 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대규모화 되어 있는 행사들을 그럼 누가 전체 오가나이징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엑스포, 그리고 이런 그 박람회라는 그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저희 회사가 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익하고는 또 다른 목표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 수익에 대한 걸 물어보시면 제가 경영진은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돌릴 때 이 기업 이윤 구조를 가져가는 트랙이 전 두 트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현금 유동성이 좋은 부분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충건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단발성 행사보다 엑스포가 수익률 구조가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지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게 서울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보다 지발 출장비가 몇 배는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보다 1년씩 막 20명씩 상주 내려가 있으면 거기에 뭐 집 구해줘야지, 뭐 밥 먹여야지, 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관리비 기준으로 봐도 이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규모의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해갖고 가령 10억짜리를 내가 했는데 100만 원 남는데 100억짜리 했는데 똑같은 비율로는 안 남아도 어쨌든 매출 발생액이나 아니면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수익 발생률이라는 건 이제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즈PMP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자체 프로젝트를 주로 하다 보니 사실은 제가 경영진이라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은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지자체 엑스포 막 1년, 2년 가져가 버리면 그게 현금 유동성이 좋겠어요? 거기에 막 몇십억이 묶여버리는데 그렇다고 직원들 밥값 안 주고 월급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수익을 얘기를 하시니까 수익률은 작으나 어쨌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장하고 회사의 뭐 매출이나 이런 걸 발생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엑스포를 뭐 수익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이즈PMP 경쟁력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어떤 한 개인의 맨파워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죠. 이런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열심히 하는 거? 완전 열심히. 정말 죽자고 열심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뭐 영업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PT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안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업계 전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업계의 몇몇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즈PMP 저희가 이제 저희 좀 사람 좀 뽑는데 소개 좀 해달라. 아, 이즈PMP 너무 빡세서 안 간다 그런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똑똑한 건 아니네. EGPMP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열심히 안 하고 똑똑해서 제안사가 잘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안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입찰이라는 게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송이 저희가 130억 입찰 나왔어요. 저희가 114억의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130억을 심사위원들 불러가지고 2시간 뭐 하루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제안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란 말이죠. 20분에 질의응답까지 하면 많아봤자 35분인데 내가 110억을 35분에 얘기를 듣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근데 제조업도 아니고 진짜 이 35분의 PT에다가 이 사람한테 100억, 200억을 주고 맡긴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그 제안이 정말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매력적이었다라는 게 에센스를 어떻게 뽑느냐는 거죠. 제안 준비 과정에서. 사실은 그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에센스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컨텐츠를 드립하든 아니면 산업의 구조를 파악을 하든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을 하던 뭐든 열심히 안 하면 사실은 그걸 뽑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짧은 제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업의 모든 뭐 엑스포뿐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의 프로젝트들이 동일하겠지만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준 전문가 수준의 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그분 주최 기관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 제안서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희가 대장경을 하는데 스님들과 대장경에 대해서 고려의 역사와 대장경의 가치와 이런 얘기를 그 해인사에 있는 스님들과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그래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어야만 그걸 가지고 그네들이 원하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콘텐츠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결과물을 내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워낙 덩어리가 큰 엑스포 같은 경우는 더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을 때 엑스포가 다른 지역 축제하고 다른 게 사실 거기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연장선상에 그렇죠. 있는 거예요. 사실 연장선상에. 왜냐하면 이게 오퍼레이션 기능이 중요시되는 제안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엑스포 제안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텐츠 중심으로 제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얘기하셨지만 화장품 뷰티도 그 바이오 성분 뭐 히알루론산이 뭐고 코엔자임 큐텐이 뭐고 이 정도를 전문가 인터뷰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만 전시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이 그래야만 이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 뷰티라는 키워드를 되게 쉽게 그냥 바이오에다가 뷰티 붙이면 생명 뷰티겠지 이렇게 뽑아낸 게 아니라 그 생명 뷰티라는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오송이라는 충북의 오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자원 소스와 그리고 지금 화장품 시장의 시장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콘텐츠가 정리가 돼야만 메시지라는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제안서를 뭐 영업이 중요하겠죠. 영업으로 뷰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님 다 뭐 심사를 다니시니까 그런 케이스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특히 엑스포 제안서는 좋은 제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저희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엑스포를 주로 갖고 가는 일단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지시를 내리거나 분명히 협의를 본 상황인데 뒤늦게 가서 내가 언제 내지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라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이제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주고 나서 하나 책임을 져주는 공무원들 좀 여러 명은 그런 또 좋은 공무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훌륭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직급을 떠나서
극과 극의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뭐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난 100점이라고 얘기할래. 충청북도 100점. 생활이 패턴이 무너지니까 그런 게 좀 힘들고요. 일단은 그거보다도 오래 있다가 몇 개월을 일단 이제 올라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내 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그게 좀 솔직하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심지어는 1년을 나가서 거기에만 올인해 있다가 이제 그걸 마무리 짓고 올라와서 이제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하고 제안서를 쓸 때 내 구조를 순식간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또 예, 이거를 빨리 적응을 하느냐 적응을 못 하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래 걸리면 3개월, 6개월까지도 내 구조가 자리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나 뭐 아니면 같이 했던 콘서트나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1년 서로 바쁘니까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이제 때 되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죠. 조직이랑은 행사가 끝내야 비로소 친구가 되죠. 행사 끝나야. 그 말. 행사가 끝나야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친구가 되는. 그때 이제 많이 됐던 걸 다 얘기하는 정상까지 끝나야 그때 친구가 돼. 계약이 끝나야. 그 중간 과정에는 끊임없이 친구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친구인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지. 근데 이제 이거 장기 프로젝트 하고 나면 확실히 행사 끝나고 나면 공무원분들도 반가운 것 같아요. 끝나고. 오래 이제 같이 얼굴을 봐서. 그래서 다른 행사하고는 또 틀리게 폐막식에 가장 중요한 건 감동. 눈물을 흘려야 된다예요. 그렇지. 폐막식의 가장 포인트는 뭐 화려한 어떤 공연 무슨 시스템 특효 이게 아니라 서로 그 고생했던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게 폐막식의 포인트입니다. 항상 엑스포는. 그래서 또는 이제 엑스포에서는 이 위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송 같은 경우나 천안 지금 백수하셨던 천안이나 상대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람객들이나 이런 게 좀 더 접근성이 좋으면 그런데 아무래도 멀면 접근성에서 밀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관람객 유치나 기업 유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수 때도 항상 그 큰 문제가 대도됐던 자차 그 시간의 여수의 문제. 접근성 여수 자체가. 그럼 그거는 대행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이제 위반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근데 사실 정말 더 크게 보면은 이게 엑스포를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하다못해 이제 엑스포 기간 때만이라도 그 지역 경제랑 뭔가 같이 이 효과를 내려고 하면 사실 관광 자원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있는 관광 자원을 이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체류형 행사로 만들 건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안 그러면은 정말 엑스포 사이트만 왔다 그냥 가버리니까.